반갑습니다. 초중고 내신 한능검까지 쉽고 재밌게 배우는 역정 한국사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역사 수업 시작합니다. 네, 한국사 특강 백제 아까 이어서 연결해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도 단순함기 파트가 몇 개 있는데 고이왕 그냥 외웁시다. 고이왕 알겠습니까? 고이왕의 업적은 뭐가 있느냐? 율령을 반포했어요. 율령이 아까 뭐라 그랬죠? 법이에요. 여기서 하나 하고 갈까? 자, 율령은 법이에요. 율령이 뭐라고? 법이다. 법은 법인데 무슨 법? 법은 뭐 할 때 써요? 고소할 때 쓰는 법이죠. 고소법 이렇게 외우세요. 율령이 뭐라고? 법. 법은 법인데 무슨 법? 고소법. 자, 고이왕. 그 다음에 소수림왕. 그 다음에 신라의 법흥왕 때 뭐야? 율령이 반포돼요. 그래서 이제 백제, 고구려, 신라 이래가지고 율령이 뭐라고? 법인데 무슨 법? 고소법 이래가지고 2초짜리 문제로 풀을 수 있는 건 풀어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율령을 반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육좌평 16관등제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육좌평이란 건 뭐냐면 이 좌평은 지금으로 치면 장관이라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장관 어떤 장관이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국방부 장관, 뭐 이런 재정경제부 장관 이런 것들 있죠. 그게 백제에는 6개의 좌평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알겠습니까? 육좌평. 자, 장관들이 좌평이면 장관보다 좀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야? 대통령보다 좀 밑에 있는 사람. 국무총리, 다른 말로 수상이죠. 백제의 수상은 뭐라 부르느냐? 좌평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백제의 수상은 상좌평이에요. 알겠죠? 백제의 수상이 뭐라고? 상좌평. 그 다음에 16관등이라고 하는데 관등이란 건 뭐냐면 공무원 급수를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 공무원은 몇 급부터 몇 급까지 있어요? 1급부터 9급까지가 있죠. 백제의 공무원은 몇 급부터 몇 급까지? 1급부터 16급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관등이 뭐라고? 공무원 급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한강유역을 장악했다 그러는데 자, 백제라는 나라가 마한 지역에서 원래 시작했죠. 여기 마한 지역인데 마한 지역에서 원래 여기 미추홀하고 합쳐가지고 이게 뭐가 돼? 십제란 나라가 됐죠. 십제였다가 백제란 나라가 됐죠. 백제란 나라가 됐는데 이 마한 54개 소국을 어느 정도 통합해가지고 고이왕 때 되면 이 한강유역 내가 지금 색칠하는 이 지역을 갖다가 통합하게 된 것이 바로 고이왕 때예요. 이때는 아직까지 뭐가 있었어? 목지국이나 마한의 여러 나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유역을 완벽하게 장악한 시대가 고이왕 때예요. 한강유역을 장악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복색을 제정했다 그러는데 공복이란 게 뭐냐면 관리들한테 옷을 입혀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 옷 본 적 있죠 드라마에서. 요게 옷 공복 색깔인데 여기서 가장 높은 관직은 뭘까? 빨간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야. 그래서 일부러 섞어놨지. 자,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관직이 요거예요. 이게 바로 자색이라 불러요. 자색. 그 다음에 이건 비색. 이거는 청색이에요. 그래서 자비청 이 순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관직의 광복 색깔을 정했던 것이 바로 고이왕이다. 그러면 이 고이왕을 그냥 어떻게 외우느냐? 오늘 똥 쌀 때 외울 거 많다 그랬죠? 자, 사체에 빌려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사체는 이율이 너무 높아. 알겠어요? 그래서 고이율. 사체는 이율이 너무 높아. 몇 퍼센트느냐? 6.16%예요. 엄청 높은 이율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강 가서 한강 물은 따뜻하니까 뛰어내려야 돼? 아니면 이율 좀 낮춰주세요 하면서 자비를 청해야 돼? 자비를 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이율 6.16 한강자비청 이렇게 외우세요. 뭐라고? 고이율 6.16 한강자비청. 이렇게 외워. 안 돼. 그럼 외워야 돼. 고이율 6.16 한강 가서 뛰내리면 안 되고 자비를 청한다. 이렇게. 그래서 고이왕이고 율령을 반포하죠. 육좌평. 그 다음에 16관등. 그 다음에 한강유역을 장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비청에 공복을 제정했다. 공복색을 제정했다. 요렇게. 그래서 똥 쌀 때마다 외워가지고 익숙하게 만들어버려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초고왕이 나오죠. 근초고왕. 몇 세기왕? 그렇지. 4세기왕이죠. 근초고왕. 누굴 죽였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왕 죽였던 왕이죠. 고국 원왕. 원통하게 죽은 왕을 죽였다. 자, 얘 때 드디어 마한 전 지역을 통합하게 돼요. 아까 고이왕 때 한강유역만 장악했다 그랬죠. 고이왕 때 한강유역만 장악했는데 이 지역만 장악했는데 이제 근초고왕 가면 어떻게 해? 이 전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 게 근초고왕이에요. 가장 전성기 때 왕이에요. 백제. 자, 그 다음에
근초고항 관련된 지도를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내신 쪽에서 많이 나오기를 하는데, 자, 고구려를 공격해가지고 말 그대로 근초고항 죽였지. 그 다음에 마한 전 지역을 통합하게 되고 요서로 진출했다. 여기에 흐르는 강이 요하라는 랴오강이라는 강이 흐르는데, 요하의 서쪽을 요서, 요하의 동쪽을 요동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서 지역, 요동은 고구려가 있으니까 근초고항 때 요서 지역을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이 지역을 우리가 백제 근초고항이 다스렸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 산둥반도와도 이렇게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쪽발이들과 교류를 하죠. 그 일본에 전해줬던 칼이 바로 다음 나오지, 칠지도라는 칼을 전해줬죠. 일본 애들은 이걸 갖다가 일본 왕한테 근초고항이 갖다 바쳤다 이래 얘기를 하고, 우리는 하사한 거다 이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뭐가 맞겠어요? 이때 일본은 완전 미개의 극치를 달렸어요. 완전 얘들은 한자도 제대로 모르고 백제가 전부 다 문화재를 전파해줬는데, 문화를 무슨 이걸 갖다 올리겠어. 근초고항 때 가장 전성기였는데 당연한 얘기겠죠. 여기 일본 사람 없죠. 자, 그래서 칠지도를 이렇게 줬다. 그 다음에 왕이 부자 상속을 한 것도 근초고항 때예요. 알겠습니까? 근초고항은 이렇게 그냥 알아둘 수밖에 없어. 이것도 외우는 거 만들어 볼라 했는데 내 머리로는 도저히 안 나와. 됐죠? 만들 수는 있어. 근데 의미가 없어. 자, 침유왕은 불교를 수용하게 돼요. 자, 불교 수용 관련해가지고 이 불교가 어떻게 수용돼 나가는지는 다음 시간 아마 저 신라 법흥왕 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불교를 수용하게 되는데, 동진의 마라난타라는 승려로부터 불교를 수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외울 학생 있으면 외우세요. 이거 안 외워도 되는데, 동진의 마라난타라는 승려가 이걸 불교를 갖다 백제에 전파해줘요. 그래서 불교 똥침마라 이렇게 외워도 돼. 불교 똥침마라. 불교 똥침하면 안 되겠죠. 불교 똥침마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외워도 돼요. 몰라도 돼. 자, 넘어갑시다. 자, 신라 건국신화. 와, 이것도 오늘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겠네. 자, 신라라는 나라를 누가 건국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박혁거세가 건국했죠. 자, 신라 건국신화. 아이고 많다. 아이고 왜 안 나와 이렇게. 자, 박혁거세가 건국을 했는데, 이 건국신화가 어떻게 되냐면, 자, 신라가 원래 진안에, 여기 진안이었죠. 여기에 경주 지역에 사로 6촌이 있었어요. 6개의 마을이 있었어요. 사로 6촌의 촌장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네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네가 왕해라. 난 그런 거 못해 하면서 서로 왕을 안 하려고 하고 있었어. 그때 갑자기 말울음 소리가 들리네. 그래서 나가보니까 나정이란 우물 옆에서 날개 달린 하얀 말이 알을 낳은 거예요. 날개 달린 하얀 말? 유니콘이죠. 어쨌든 알을 낳고 나서 이게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알을 갖다가 박같이 생긴 하얀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사내아이가 나오게 됐다 해서 얘를 왕으로 삼았는데, 얘가 뭐다? 박혁거세다. 자, 여기 있는 박씨들의 모든 박씨들의 시조죠. 저 한 사람 빼고, 나중에 효종 때 벨테브레라는 사람이 나중에 우리나라로 귀해가지고 박연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사람 빼고 모든 박씨들의 시조는 밀양 박씨든 무슨 박씨든 전부 다 박혁거세예요. 그래서 알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신라는 이 특이한 나라인 게 박석김 3명이 돌아가면서 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국신화도 3개예요. 실제로는 박혁거세가 처음 건국하고 석탈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석탈해라는 사람은 뭐냐면 동북쪽 어딘가에, 어딘지는 몰라요, 용성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 용성국의 왕비가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을 했는데 뭘 낳았어요? 알을 낳아요. 알을 낳아가지고 불길한 징조다 해가지고 갖다 버리라 하니까, 이 용성국 왕비가 자기가 난 알을 갖다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요렇게 떠내려 보내요. 떠내려 보낸 것이 요 울산 앞바다에 있던 노파들이, 그 노인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걸 건져요. 건지는데 건질 때 까마귀가 울었다 해가지고 석자를 쓰게 되고, 나중에 알을 깨고 나왔다 해서 탈해라고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그래서 석탈해가 나중에 또 왕을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지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기말지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경주에 보면 계림이라는 숲이 있어요. 이 계림에서 닭울음 소리가 들려서 그쪽으로 가보니까 그 황금빛 나는 상자 위에 닭이 앉아 있었다 그래. 그래서 그 황금 상자를 열어보니까 사내아이가 나왔는데, 걔한테 기말지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그래요. 어쨌든 이 신라라는 나라는 특이하게 한성 박혁거세가 계속 왕을 한 게 아니라, 박씨가 하다가 석씨가 하다가 김씨가 하다가 이렇게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신라를 건국한 사람 누구? 박혁거세. 그 다음에 신라의 왕은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계승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왕호가 어떻게 변천돼 나갔는지 이걸 또 알 필요가 있죠. 자, 처음부터 왕이란 칭호를 쓴 게 아니라 신라는 순서가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깐, 왕 이 순서로 왕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 왔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능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도 알아둬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순서 어떻게 되느냐? 거차, 이마, 왕 이렇게 외우세요. 뭐라고? 거차, 이마, 왕. 뭐라고? 거차, 이마, 왕. 거, 서간, 차, 차웅, 이, 사금, 마, 립간. 그 다음에 왕. 이걸 외우는 게 가장 기초 중에 기초고 이 뜻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거서간은 뭐냐? 거서간은 군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서간이 뭐라고? 군장, 말 그대로 부족장이라는 의미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차차웅. 차차웅은 뭐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무당이라는 의미죠. 무당들이 굿할 때 어때? 차차차 하면서 끼죠. 미안해. 자, 차차웅이 뭐라고? 무당,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금은 뭐냐? 이사금은 이빨이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원래 석탈애가 있었고 남의 차차웅의 아들이었던 유리가 있었어요. 이 둘이서 누가 왕이 되느냐 이걸 다퉈요. 유리는 석탈애 네가 똑똑하니 네가 해. 석탈애는 아니야 네가 남의 차차웅의 아들이니까 네가 해야 돼 하다가 둘이서 합의를 봐요. 원래부터 옛날에 이빨이 많은 사람이 현명하다고 했기 때문에 둘이서 찹쌀떡을 깨물어보고 이빨 많은 사람이 왕을 하자 해가지고 찹쌀떡을 깨물었는데 누가 많았을까? 얘가 많았어요. 그래서 얘가 유리 이사금이 돼요.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게 석탈의 이사금이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사금이 무슨 의미라고? 이빨이 많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2살짜리가 이빨 많을까? 20살짜리가 많을까? 20살. 누가 연장자죠? 20살. 그래서 이사금은 연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등학교 가게 되면 고문을 배울 건데 저 이사금에서 원래 입금이라고도 하고 이사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입금, 이사금, 임금님귀는 당나귀. 왕을 칭하는 순수 우리말이 뭐예요? 임금이죠. 그 임금이 어디서 나온 거다? 이사금에서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사금이 무슨 의미다?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 연장자라는 의미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리깐. 요게 이제 시험 정말 자주 마리깐. 이게 별표 3개짜리예요. 마리깐. 이 마리깐이란 건 뭐냐? 대군장이라는 의미예요. 대군장. 대군장이면 중소군장도 있겠네. 맞죠? 대군장이 있으면 중소군장도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할까? 아무도 대답 안 해주네. 대군장이 있으면 중소군장 있겠죠? 네. 있다고 합시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군장과 중소군장 이게 하나의 나라다. 연맹왕국 단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군장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어디만, 자기 부족만. 중소군장들은 각각의 부족을 다스리고 이게 연맹왕국을 나타내는 단어래 가지고 정말 중요해요. 대신에 나중에 시험 쳐봐봐. 구독고 1학년 들어가가지고 시험 쳐봐. 이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알겠습니까? 마리깐이 무슨 의미라고? 대군장. 왕은 뭐? 그냥 왕이죠. 자, 그러면 마리깐이라는 칭호를 최초로 사용한 게 누구냐? 바로 뇌물마리깐이에요. 뇌물왕이라고도 하죠. 근데 뇌물마리깐이 마리깐 칭호를 최초로 사용했다. 이 뇌물마리깐의 업적을 정말 알아둬야 되는데 마리깐 칭호를 최초로 사용하고 김씨의 왕위 계승을 확립시킨 왕이 바로 뇌물마리깐이에요. 자, 그 전까지는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죠. 그런데 뇌물마리깐 때부터는 어떻게 됐다? 김씨가 왕위를 끝까지 계승해요. 여기 혹시 경주 김씨 있어요? 경주 김씨? 없네. 자, 그래서 김씨 왕위 세습을 신라 멸망할 때까지 김씨가 왕을 하게 돼요. 뇌물마리깐 때부터. 그 전까지는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했다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뇌물마리깐의 또 다른 업적. 자, 여기에 있는 나라들 있죠. 쪽발이. 쪽발이들이 여기 똥처럼 생긴 나라 어떤 나라? 이제는 가야예요. 가야. 변환이 나중에 가야가 되죠. 이 가야와 연합해가지고 신라를 쳐들어와요. 이 당시에 이 고구려의 왕이 누구냐? 고구려의 왕이 바로 광개토 대왕이라고 불러요. 알죠? 광개토 대왕. 몇 세기 왕일까? 하나, 둘, 셋, 넷, 다. 맞지. 우리 4글자면 4세기, 5글자면 몇 세기? 5세기. 광개토 대왕 몇 세기? 5세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4세기와 5세기 걸쳐 있는 왕인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5세기로 따지고 있어요. 지금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 누구냐? 장수왕이에요. 몇 세기일까? 5세기. 왜? 1세기가 100년이잖아. 아버지와 아들이 100년 차이 날 수 있어 없어? 못 나잖아. 그래서 광개토 대왕, 장수왕 전부 다 5세기예요. 어쨌든 광개토 대왕이 자 신라와 가야와 왜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신라를 쳐들어왔던 때가 바로 뇌물마리간 때예요. 그래서 뇌물마리간이 광개토 대왕한테 헬프미 살려주세요. 광개토 대왕님 하니까 광개토 대왕이 기병 5만을 이끌고 내려와요. 내려와서 왜구들 쫓아내주고 그 다음에 누구랑 같이 쳐들어왔다고? 가야. 그래서 금강가야 일로와 하면서 김해 금강가야를 한 대 주 때려요. 이 광개토 대왕이 때리니까 김해 금강가야는 어떻게 됐을까? 뒤지지는 않아. 그로기 상태로 빠지는 거야. 카운터 펀치 한 대 맞고 빙빙빙빙 가게 돼요. 이 사건 때문에 가야의 주도권이 넘어가거든. 어쨌든 금강가야 한 대 주 때리고 밥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배고프니까. 그래서 밥 해 먹게 되는데 밥 해 먹고 밥그릇 하나 던져놓고 올라가요. 그 그릇이 무슨 그릇이냐? 호명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구려 그릇인데 신라 땅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신라가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뇌물마리간의 업적이 뭐라고? 마리간을 최초로 사용한 건 뇌물마리간. 또 김씨 왕이 계승을 확립시켰죠. 신라 멸망할 때까지. 그 다음에 가야와 왜가 공격해오니까 누구한테 헬프미? 광개토 대왕한테 헬프미. 몇 세기? 5세기.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내려와서 왜구들 쫓아내주고 누구랑 같이 쳐들어왔다? 금강가야 일로와 하면서 금강가야를 한 대 주 때리죠. 주 때리고 힘쓰고 나니까 배고파요. 배고파서 밥 해먹고 밥그릇 던져놨다. 그 밥그릇이 무슨 그릇? 호명 그릇. 고구려 그릇이 신라 땅에서 발견됐네. 고구려가 도와줬으니까 내정 간섭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명 그릇을 통해서 고구려의 간섭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호명 그릇이 국강산,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뭐 이런 글자가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그릇이 신라 땅에서 발견되는 바람에 아 이거는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 알아둬야 돼요. 이 얘기를 자 가야. 자 가야는 간단해요. 자 가야란 나라는 원래는 똥처럼 생긴 나라 어떤 나라였어요? 변환이죠. 자 가야의 건국신화도 한번 하고 갈까? 국어시간도 나중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 가야 여기 금강가야 요 김해 가본 적 있어요? 거기 가면 구지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어요. 왜 구지봉이라 부르느냐면 하늘에서 봤을 때 마치 거북이 머리 모양처럼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구지봉이에요. 그런데 가야에 육촌의 촌장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는 왜 왕이 없지 하면서 이렇게 왕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나중에 구지봉에 올라서 노래를 부르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 왕을 내려보내주겠다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육촌 촌장들이 올라가가지고 노래를 부르죠. 그게 바로 뭐예요? 구지가예요.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하면서 춤을 추니까 하늘에서 상자가 내려오죠. 상자가 내려와서 이 상자를 열어보니까 무려 알이 6개가 있죠. 그 중에서 제일 빨리 깬 알이 바로 김해 금강가의 왕이 되는 김수로 왕이 되고 나머지 5개 알이 5개 가야의 왕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가야는 원래 몇 개의 나라라고? 6개. 그래서 가야는 연맹 왕국이에요.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를 못했어. 그래서 가야의 어떤 왕 때 율령 반포하고 왕이 부자 상수 이걸 안 배우는 거야. 알겠습니까? 연맹 왕국 단계에서 끝난 나라가 가야란 나라다. 자, 가야를 건국한 사람은 김수로, 구지봉, 탤런트가 아니죠. 자, 넘어갑시다. 자, 한 가지 할까? 봐. 가야는 어떻게 생긴 나라예요? 그렇지, 똥처럼 생긴 나라죠. 자, 여기 특산물은 뭘까? 철. 정확하게 맞췄어요. 철이죠. 자, 풍부한 철을 바탕으로 교역을 통해 성장하게 되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낭랑과 외 사이에서 서로 중개무역을 많이 했던 나라가 가야였어요. 그런데 낭랑을 갖다가 멸망시킨 왕이 하나 있죠. 고구려 미친왕 맞지? 그래서 미천왕 때 낭랑이 멸망하면서 가야가 어느 정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가야를 한 대 주 때리는 사건 광개토 대왕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가야 연맹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된다. 자, 가야를 정기 가야 연맹과 후기 가야 연맹 두 개로 나눠요. 정기 가야 연맹 6개의 가야 중에 주도했던 것이 바로 김해의 금강가야 김수로가 만든 금강가야가 주도했던 것을 전기 가야 연맹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후기 가야 연맹은 고령의 대가야가 후기를 주도해가지고 고령의 대가야가 주도했을 때를 후기 가야 연맹이라 불러요. 그런데 전기에서 후기로 이렇게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는 사건이 바로 뭐 때문이다? 아까
광개토대왕의 공격 때문에 주도권이 상실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멸망하게 되는 거. 자, 가야 멸망은 법흥왕 때 금강가야를 멸망시켜요. 신라 법흥왕이 금강가야를 멸망시키고 신라 진흥왕 때 대가야를 멸망시키면서 가야는 완벽하게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똥 쌀 때 외우세요. 법금진대, 법흥왕 때 금강가야, 진흥왕 때 대가야. 뭐라고? 법금진대, 법흥왕 때 금강가야, 진흥왕 때 대가야.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어요? 마치 주문 외우는 것 같다 그러던데. 법금진대, 볶음침대 하면 죽는다. 알겠죠? 법흥왕 때 금강가야, 진흥왕 때 대가야. 여기서 이 얘기를 하나 하고 갈까? 자, 가야를 공부한 사람이 김수로죠. 이 김수로란 사람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연상연하 커플이었어요. 김수로가 김해 금강가의 왕이 됐는데 신하들이 왕이시여 언제쯤 결혼하실 겁니까? 나도 아직 못한 결혼을. 그래서 결혼 언제 할 거냐 막 물어봤다 그래요. 그랬더니만 이 김해 금강가야 김수로가 뭐라 하냐면 내 부인은 이미 정해져 있다. 지금 바닷가에 나가보면 내 부인이 올 것이다. 이래 얘기를 했다 그래. 그래서 신하들이 바닷가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그랬더니만 어느 순간 어떤 배가 당도했다 그래요. 배가 당도하더니만 거기서 여자가 내리는데 그 여자가 말을 하기를 자기는 인도에 아유타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유타국 공주다. 공주 허황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꿈속에서 신이 나타나가지고 동쪽 끝으로 가면 신랑감이 있다 해서 동쪽 끝으로 오죠. 그래서 신랑감을 찾으러 왔다 해서 김수로와 결혼을 하게 되죠. 자, 김수로가 7살 때. 자, 허황옥이 몇 살이었지? 17인가 18인가? 자, 최초의 연상연하 커플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큰아들이 김씨를 이어받게 되고 둘째 아들이 허씨를 이어받게 돼요. 그래서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는 뿌리가 같다 해서 동성동본으로 옛날에 결혼을 못하게 만들었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연상연하 커플. 7살. 그러면 뭐 11살 밑이야? 여기 18살 있어. 누구지? 정아름 18이지. 18. 그러면 지금 7살짜리 한번 찾아보면 되겠네. 연상연하 커플. 자, 그래서 우리 법금진대 알아두세요. 자, 삼국의 경쟁과 발전. 자, 여기는 지도를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제일 먼저 전성기를 맞는 나라가 어떤 나라? 백제. 어느 왕? 근초고왕. 몇 세기? 4세기. 자, 그 다음 전성기를 맞는 나라가 고구려예요. 고구려 몇 세기? 5세기 광개토대왕과 그 아들이었던 장수왕 때 전성기를 맡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성기를 맞는 나라가 신라예요. 6세기 진흥왕 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4세기, 5세기, 6세기 돌아가면서 전성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100년씩 돌아가면서. 알겠습니까? 여기서 하나 더 하는 거. 멸망 순서도 동일해요. 제일 먼저 어느 나라 멸망한다? 백제. 그 다음 고구려, 신라가 통일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도를 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4세기 근초고왕 때 지도 화살표 3개 나간다 그랬죠? 요서, 산둥, 그 다음에 일본. 여기다 전해준 칼 무슨 칼? 칠지도. 됐죠?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으면 무조건 그거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 각각의 지도를 보면서 이게 어느 나라의 전성기인지 판단하려면 어디를 보면 되느냐? 지금의 서울 지역을 보면 돼요. 서울 지역이 어느 나라 땅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서울이 백제 땅이죠. 4세기 근초고왕 때 지도구나.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서울이 어느 나라 땅? 고구려 땅이네. 5세기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지도구나. 그 다음에 이쪽 보니까 이게 어느 땅? 신라 땅이네. 6세기 진흥왕 때 지도구나. 요렇게 4, 5, 6세기 전성기 때 지도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고구려. 배고파. 자, 고구려의 동북아시아 패권장아. 고구려 광개토대왕 몇 세기? 5세기. 광개토대왕 이름부터가 광자. 미칠 광자 아니에요. 넓을 광자지. 개척했다. 영토를. 그래서 넓은 영토를 개척했던 왕이 어떤 왕? 광개토대왕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외울 필요 없어. 땅 넓어졌다. 영토 개척했다. 무조건 광개토대왕으로 가면 돼요. 됐어. 자, 그래서 부여, 후여. 몰라. 내가 한번 읽어봐.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신라를 도와 왜구를 격퇴해줬죠. 누가 helpme이 외쳤어? 뇌물마리까니 맞지? 그래서 밥그릇 던져놓고 온 게 무슨 그릇? 호면 그릇. 이걸 통해서 고구려의 내정간섭을 받았다 알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독자적인 연호인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예요. 연호란 게 뭘까? 이것도 왜 이래? 이것도 한번 알고 가자. 연호가 뭘까? 연호는 연도를 세는 단위예요. 연도를 세는 단위. 지금이 몇 년이에요? 2017년이죠. 이게 바로 서기라고 얘기하죠. 뭐 AD라 부르기도 하지. AD. 근데 그러면 1년이 있을 거 아니야. 이 1년이 뭘까? 예수님 탄생이에요. 예수님 탄생.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는 사람 없었어요? 있었죠. 그럼 이 예수님 이전을 뭐라 불러? BC. 이게 뭐야?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그래서 예수님 이전을 갖다 BC라 부르고, 그래서 서기 2017년. 이거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찬 거지.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 또 옛날에 썼던 게 단기라는 게 있어요. 단기. 이건 뭐냐면 단군기원이에요. 단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2017에다가 2333을 더하면 돼. 그럼 얼마야? 0534. 지금 단기 몇 년? 435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뭐라 불러? 반만년 역사, 5000년 역사 이래 얘기를 하죠. 실제로는 뻥이죠. 5000년 안 됐어. 4350년이에요. 우리나라 역사. 그래서 어쨌든 반만년 역사를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다. 이것처럼 연도를 세야 되는데, 연도를 세는 걸 어떻게 세냐면, 뭐 석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단기나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세었냐면, 중국의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되면 그 황제가 연호를 내세우게 돼요. 예를 들면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 당태종이 뭐를 연호로 썼냐면 정관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그래서 당태종이 즉위한 그 해가 뭐야? 정관 1년, 그 다음 해가 정관 2년, 3년 이래 되는 거예요. 4년 쭉쭉쭉 가는 거라. 그 다음에 당태종 다음에 이제 당고종이 연호를 뭐 썼는데, 연호 이름을 모르니까 일단 뭐 상문이라고 연호를 내세웠다. 그러면 상문 1년, 2년 이렇게 가는 거라.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관 3년에 큰 재앙이 뭐 메뚜기 떼가 뭐 덮쳤다. 이러면 언제를 얘기해? 요때구나 하면서 연도를 세는 단위가 연호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연호를 어디 걸 갖다 썼어? 중국 걸 갖다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개토대왕은 웃기는 소리 하시네 이러면서 독자적인 연호인 영락이란 연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뭔 말이냐?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라 어디다? 고구려다.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자, 그 다음에 힘들다. 자,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아들이 누구였다고? 장수왕이죠. 오래 살았다 해서 장수왕이라 불러요. 오래 살았어요, 이 인간. 자, 장수왕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영토를 어디까지 개척하냐면 여기까지 요렇게 개척해 내려갔어요. 고구려와 백제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지. 왜? 고구려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왕 누구? 고국 원왕을 누가 죽였어요? 그렇지, 근초고왕이 죽였단 말이야. 고국 원왕이 누구냐? 고국 원왕의 손자가 광개토대왕이에요. 원수지간이지. 그랬는데 광개토대왕 때 여기까지 바로 내려가요. 여기까지 한성 바로 입구까지, 한강유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고, 장수왕 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도림이라는 승려를 백제에 파견을 해요. 파견을 해가지고 백제 당시 왕이 계로왕이었는데, 이 계로왕이 바둑 두는 걸 억수 좋아했다 그래. 그래서 도림이라는 승려를 파견해가지고 도림이 바둑을 진짜 잘 뒀다 그래요. 그래서 계로왕하고 바둑을 두다 보니까 계로왕이 도림이라는 승려한테, 스파이죠, 고구려 스파이한테 빠지게 된 거라. 그래서 도림이 이래 얘기하죠. 와, 백제는 이렇게 강력한 나라인데 궁궐이 너무 협소하다 하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의 힘이 약화됐을 때, 그때 갑작스럽게 장수왕이 쳐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계로왕을 죽여버려요. 계로왕 어떻게 죽었을까? 계로와 하면서 죽었죠. 미안해. 자, 장수왕의 업적 한번 봅시다. 장수왕은 수도가, 원래 고구려 수도가 국내성이었어요. 원래 졸본 지역에서 일로 옮겼는데 국내성이 수도였다가 장수왕 때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돼요. 평양으로 천도하려는 이유는 이미 중국이 통일이 됐기 때문에 남진 정책, 남쪽으로 진격해 내려가는 정책을 실시하려고, 남진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돼요. 남진 정책을 실시하니까 여기에 있는 나라, 어떤 나라? 신라와 백제가 난리가 났죠.
고구려 애들이 밀고 내려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신라와 백제가 힘을 합치게 되죠. 그게 바로 무슨 동맹? 신라와 백제가 동맹 맺었다 해서 나제 동맹이라고 불리는 동맹을 맺게 돼요. 알겠습니까? 나제 동맹을 맺게 되고,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이걸 막아내려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고구려가 백제의 한강 유역을 뺏어버리죠. 그래서 계로왕을 죽이게 되죠. 고구려가 공격해 왔을 때 당시 백제의 왕자는 어디에 가 있었냐면 신라의 원군을 청하러 가 있었어요. 원군을 청하러 가 있다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들리는 소식이 이미 한강유역 수도는 뺏겼고 아버지였던 계로왕은 계로와 하면서 죽었다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갈 데가 없잖아. 수도는 뺏겼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천도하게 되느냐? 웅진으로 천도하게 돼요. 자, 그래서 웅진으로 천도하게 된다. 백제 공격을 해가지고 한강유역을 장악하는 바람에 웅진으로 천도하게 된다. 자, 그래서 백제를 갖다가 세 가지 시기로 구분을 해요. 보통 제일 먼저 한강유역이 수도였을 때를 갖다가 한성백제,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남진정책으로 수도 뺏기는 바람에 웅진으로 가면서부터 웅진백제, 그 다음에 백제 성왕 때 다시 백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사비로 천도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를 사비백제라 불러요. 그래서 백제는 세 가지 시기로 구분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웅진으로 천도하게 된다. 백제는 난리 났겠죠. 왕이 죽고 이런 막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개토 대왕릉비와 충주 고구려비라고 하는 비석들이 있어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비석이냐면 장수왕 때 만들어졌어요. 광개토 대왕릉비니까 광개토 대왕 때 만든 거 아닙니까? 이래 할 수도 있는데 왕릉이잖아. 왕릉이 뭐야? 무덤이죠. 무덤 비석이야. 자기 무덤 비석 자기가 만들 거예요? 아니면 자기 아들이 만들까? 아들이 만들어서 해주겠죠. 우리 아버지 이만큼 대단하다면서. 그래서 광개토 대왕릉비 엄청 크죠. 사람이 여기서 요만한데 이렇게 커. 맞지? 광개토 대왕릉비. 근데 이게 원래는 일본 애들이 여기 글씨가 빼백하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이 이걸 글씨를 갖다 살짝 바꿔치기도 했어. 그래서 이걸 지들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탁본이 다 다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충주 고구려비인데 장수왕 때 요 충주 지역까지 내려오고 나서 여기다가 세운 비석이 바로 충주 고구려비예요. 근데 이 충주 고구려비가 발견된 과정이 정말 어이없이 발견돼요. 빨래하다가 발견됐어. 이 충주 지역으로 시집간 어떤 여자가 있었는가 봐. 아마 대학교까지 갔기 때문에 아마 사학과나 고고학과 다닌 여자였는 것 같은데 충주 지역으로 시집을 갔다가 그 시어머니가 아유 새아가 우리 빨래하러 가자면서 새아기를 데리고 빨래를 하러 갔대요. 빨래하러 가가지고 이 돌멩이가 있는데 이 돌이 정말 빨래가 잘 된다면서 이 돌에서 빨래를 하라고 시켰는데 웬 글자가 이래 새겨져 있네. 그래서 이래 대충 보니까 이거 고구려 비석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계에 보고를 했는데 이미 빨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마모된 부분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게 빨래판 비석 충주 고구려비가 있었다. 어느 왕 때 만들었다고? 장수왕 때. 자, 백제의 중흥 노력까지 하면 딱 맞겠다. 자, 백제는 지금 수도를 뺏겼죠. 누구한테? 장수왕에 의해서 뺏겨버리고 어디로 천도했어요? 웅진으로. 자, 수도를 잃고 왕이 쫓겨오니까 지방에 있던 귀족들은 왕을 존중할까 무시할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요. 하다못해 웅진 지역에 있던 귀족들이 백제의 왕들을 갖다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왕을 갈아 끼우기도 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가장 먼저 전성기를 4세기 때 맞았던 백제였기 때문에 이 백제를 다시 옛날의 전성기로 중흥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뭐냐? 동성왕이 나제 동맹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게 돼요. 요것도 한번 알아두면 되지. 자, 나제 동맹 과정을 한번 봅시다. 나제 동맹. 이거는 이렇게 외우세요. 눌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눌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비유가 너무 강해요. 얼마나 강한지 밤도 아니고 낮에 소지섭이랑 동성 결혼을 했어요. 뭐라고? 눌지는 비유가 강해서 낮에 소지섭이랑 동성 결혼했다. 이게 뭐냐? 눌지 마리깐 때 백제 비유왕하고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돼요. 그 다음에 소지 마리깐 때 동성왕하고 결혼 동맹을 하게 되죠. 그냥 동맹 맺는 것보다 왕자와 공주를 서로 결혼시키면 이때부터는 친척지간이 되죠. 그래서 나제 동맹을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라 진흥왕 때
성왕의 뒤통수 치면서 결렬돼 버리죠. 나제동맹이 파기돼요. 요거는 옛날 얘기로 풀어가면 되고 요거만 알아두면 되지 뭐. 자, 그래서 안 되면 이것만 알면 돼. 동성 결혼 하고 싶지 않죠? 건의만 안 하고 싶고 나머지 다 하고 싶어. 동성 결혼 알겠죠? 동성왕이 뭐 결혼 동맹 맺었다. 나제 동맹을 조금 더 강화했다. 자, 그 다음에 무령왕. 요거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와요. 봅시다. 자, 백제 무령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의 업적은 두 가지로 축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 지방에다가 22담로라 불리는 특수 행정구역을 만들었어요. 백제 수도를 뺏기고 이제 웅진이 수도였는데 각 지역을 갖다가 귀족들이 다스리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귀족들을 믿을 수 있을까? 맞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지역에다 믿을 수 있는 누구? 자기 핏줄을 파견했다. 왕족을 파견해서 22개의 행정구역 담로를 만들고 여기다가 자기 핏줄인 왕족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를 다시 부흥시키려는 노력을 했다는 거라. 알겠어요? 그래서 무령왕이 뭐 22담로를 설치하고 특수 행정구역인 22담로를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했다. 자, 그 다음에 무령왕릉이라는 무덤이 요게 중요하죠. 아, 목이야. 자, 백제 무령왕릉. 웅진 지역에서 어느 날 이 배수로 비가 많이 온다 해서 1960년대에요. 비가 많이 온다 해서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이 무덤의 입구가 발견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무덤을 갖다가 순식간에 발굴을 해버렸는데 발굴했는데 이게 누구의 무덤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유물이 그대로 도구를 안 당하고 그대로 다 우리가 회수하게 됐거든. 그래서 이 무령왕릉이 자주 나와요. 근데 특이한 게 고구려 원래 무덤 양식은 뭐였어요? 돌 무지무지 많은 무덤, 돌무지였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 무령왕릉인데 벽돌 무덤이에요. 우리 역사상 벽돌 무덤은 한국사에 딱 두 번 나와요. 무령왕릉 벽돌 무덤하고 나중에 발해 정효공주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돌로 무덤을 만들었지 절대 벽돌로 무덤 안 만들거든. 벽돌로 무덤 만드는 인간은 어떤 인간들? 중국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무령왕릉의 벽돌 무덤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냐? 중국의 남조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양나라가 있었어요. 양나라와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백제를 다시 부흥시키려면 중국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교류를 했다는 것이 이 벽돌 무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령왕의 업적은 두 가지. 뭐? 22담로라는 특수행정구역을 만들어서 왕족을 파견했다. 또 벽돌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 벽돌 무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중국 남조의 양과 교류를 했다. 이 두 가지 꼭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성왕만 하면 끝나겠다. 자, 백제 성왕은 다시 백제를 전성기로 만들려고 수도를 사비로 천도하게 돼요. 사비, 지금의 충남 부여 지역이었죠. 자, 사비로 수도를 옮기고 나서 뭘 하느냐?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바꿔버려요. 백제가 이제 하지 말자 하면서 백제 하지 말고 남부여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부여 어서 많이 들어봤네. 맞죠? 자, 부여란 나라에서 나온 나라가 어떤 나라? 고구려. 고구려에서 나온 나라가 어떤 나라? 백제. 백제가 나라 이름을 뭘로 바꿨다? 남부여. 부여, 고구려, 백제 전부 다 같은 부여 계통의 나라라는 거예요. 얘들 오부족, 얘들 오부족, 얘들 오부족이에요. 알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부여 계통의 나라야. 그래서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 했고 하다못해 백제의 성씨가 뭐냐? 김건희 성이 뭐야? 그러면 백제 근초광의 성은 뭐냐? 부여씨예요. 두자 성이야. 부여씨예요. 부여씨. 얘들은 부여 계통의 나라예요. 백제도. 자,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성왕이 22부 지방을 갖다가 22개의 부로 만들었어요. 아마 담로를 확대시켰겠지 뭐. 어쨌든 그러고 중앙을 수도를 갖다가 5개의 부 5부로 나누고 지방을 5개의 방으로 만들었어. 아예 22부는 그거다. 행정기관이다. 자, 그래서 22부 5부 5방. 그냥 얘들은 숫자 겹치는 걸 너무 좋아해. 백제 애들은. 맞죠? 백제 애들은 숫자 겹치는 걸 좋아한다. 고이왕의 업적 뭐였어요? 고이율 6.16, 6.16, 66 겹치죠. 그 다음에 무령왕의 업적 22담로 22 겹치죠. 그 다음에 성왕은 뭐야? 22부 5부 5방. 그래서 누군가가 성왕한테 물어봤어요. 너 누구야? 이러니까 나 성왕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얘기했는데. 자, 22부 5부 5방랑면 그냥 성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노리사치계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것도 성왕 때예요. 일본에 불교를 누가 전파시켜줬다? 성왕. 백제가 전파시켜줬어. 일본에다가.
자, 그 다음에 한강유역을 일시 회복하지만 뒤통수 맞고 죽는다. 요거는 얘기로 한번 풀어갑시다. 요거는 다음 시간하고 연관될 거니까. 자, 여기가 백제고 여기가 신라죠. 여기는 가야가 있었고 여기가 고구려가 있었는데, 자, 백제의 왕은 누구였느냐? 성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신라의 왕은 누구였느냐? 진흥왕이었어요. 6세기란 얘기죠. 자, 이 진흥왕이가 성왕한테 나제 동맹 관계니까, 야, 성왕아 니들 이 수도 언제 되찾을 거야? 우리도 이 땅을 갖다가 먹을 테니까 우리 같이 고구려를 공격해 가자. 그래서 니들은 수도를 되찾고 우리는 이 땅을 먹자 이러면서 성왕한테 제안을 하죠. 그랬더니 성왕이 오케이 하자 이래가지고 같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백제는 옛날 수도였던 한강을 드디어 회복했어요. 회복하고 신라는 이 땅, 그러니까 단양 이북의 땅을 드디어 회복했다는 거예요. 아니, 회복한 게 아니라 찾았단 말이야. 그래 하고 나니까 진흥왕이 성왕한테 얘기를 하죠. 와, 니들 드디어 이제 수도 되찾았네. 그러니까 이제 와, 행복하니까 술도 먹고 좀 푹 쉬어 하면서 백제군을 놀게 만들죠. 놀게 만들고 나서 신라가 갑작스럽게 성왕 백제군을 공격해요. 공격해가지고 기껏 찾았던 서울 지역을 뒤통수 쳐서 뺏어버려요. 신라가 이걸 차지하게 돼버린 거예요. 백제 성왕은 빡칠까 안 빡칠까? 빡치죠. 빡쳐가지고 이런 신라놈들 못 참겠다 하면서 올라가다가 충북 옥천 지역에 관산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관산성에서 신라군이 이미 올 줄 알고 여기 매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왕을 사로잡게 돼요. 사로잡혔으면 살려줄까? 아니죠. 죽여버려요. 성왕을 죽여버려요. 죽여버려가지고 몸통은 백제로 돌려보내주고 머리는 신라 경주 수도 왕궁 계단 밑에 묻었다 그래요. 왜? 계단 올라다니면서 맨날 밟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는 이제 무슨 지간이 됐어? 나제 동맹 결렬되고 원수지간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왕이 관산성에서 한강유역을 일시 회복했으나 어디서 죽는다? 관산성에서 전사하게 된다. 신라의 뒤통수 때문에.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